자, 해봅시다. 네.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서는 만약에 절대값 외부에 미지수가 없고 상수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0으로부터의 거리다 라는 판단을 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하면은 작은 거보다 더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라고 두면 된다. 여기가 다항식이라고 해도 그냥 여기다 식을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절대값의 의미가 애초에 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이 x라는 친구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 x는 0에서 5칸 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을 뜻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왼쪽으로 마이너스 5보다 더 왼쪽, 오른쪽으로 5보다 더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절대값이 이제 5 이하라고 들어온다면 5칸인 애들 포함 0에서 이제 5칸보다 가까운 애들이니까 마치 이제 2차 부등식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근으로 우리가 다루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0보다 크면 양쪽으로, 0보다 작으면 사이로 몰아가지고. 근데 이제 절대값이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이 되거나 뭐 절대값 밖에도 미지수가 있거나 했을 때에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254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254페이지. 후 보시면 네, 예제 10번 있습니다. 10번 예제 10번 있어요. 예제 10번을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이것이 6보다 작을 때를 푸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아이디어는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x 플러스 1로 정해져 있지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지도 않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요 x 플러스 1로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x의 범위, 즉 마이너스 1의 범위에 따라서 이 절대값이 서로 달라지는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이 친구만 기준으로 봐도 마이너스 1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다른 식을 가진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두 개를. 근데 이 친구 역시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하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또 풀어야 되는 식이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부호를 달고 나올지 아니면 그대로 나올지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니까 결국 세 개의 서로 다른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풀이 방법 내지는 아이디어라고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등호는 사실은 어디에 두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빼고 그냥 여기다가 둘 다 달아서 풀어도 상관없고, 여기다가 달고 여기는 안 달고 여기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양수일 때 절대값을 푸는 방식 그대로 없앤다. 음수일 때 절대값을 푸는 방식, 이것은 사실 음수 마이너스를 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붙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0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양수의 풀이 방식을 따라도 상관없고 음수의 풀이 방식이라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 이상일 때, 크거나 같을 때 해서 0은 이제 크다라고 하는 양수와 같이 풀이 방법을 같이 다루는데, 사실은 뭐 등호는 어디 있어도 그 답을 내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푸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일 때에는 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0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여기도 음수가 나올 거고 여기도 음수가 나오니까 두 식이 모두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범위가 답이 되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 푼 부등식 자체는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만 내가 풀 수 있는 부등식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이 x가 실제로 존재한 답을 낼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2 초과다 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상 3. 그럼 여기 뭐 예를 들어 0 같은 거 생각해보면 요것도 양수, 요거는 음수 나오네요. 앞에 친구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 친구는 부호를 바꿔서 나옵니다.
그래서 4보다 6이 크다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x는 모두 답을 만족한다. 마이너스 1, 2, 3. 3초가 다 둘 다 양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2x 마이너스 8인가? x가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3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3보다 큰 x가 다 답인 건 아니고 4를 넘지 못하는 범위가 생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범위는 모두 각각의 따로따로 구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표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1 가지고 가면서 3까지, 3 가지고 가면서 4까지.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 초과 4 미만, 요렇게 최종적인 답은 나오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렇게 안 풀고 다 뭐 하냐,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훨씬 일반적이죠. 여기 좌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y는 6이라고 하는 그래프의 높낮이를 비교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예를 들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할 때 6보다 그래프가 작은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것이죠. 저 함수 그래프를. 그래서 요거를 그려볼게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관점에서도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달라지고 3 기준으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뭘 그려야 되냐? 마이너스 2x 더하기 2를 그려야 돼.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뭐예요? 그 친구가 여기죠. 여기.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양수 나오고 여기 음수 나오니까 4다 4. 네, 4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3 이상에서 그려줘야 되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2x-2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 기울기요. 기울기. 기울기라고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절대값이 모두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얘도 마이너스 x, 얘도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항상 그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고 둘 다 양수로 나오게 되는 구간에서는 기울기 2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과 3을 분기로 해서 생각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얼마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1, 4를 지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 4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는 말 그대로 4라고 하는 그 점을 지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3 초과에서는 3, 또 얼마를 지나게 돼요? 3, 또 4를 지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요 마이너스 1, 4에서 끝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리게 될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3, 4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항상 절대값 그래프 뭐 예를 들면 절대값 x-알파, 절대값 x-베타의 그래프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디야? 누구 6이잖아. 6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6이 큰 범위 그럼 6보다 그래프가 작은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요 점은 뭐고 요 점은 뭐냐. 근데 얘는 4고 얘는 6이에요. 즉 높낮이가 두 칸이란 얘기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x가 한 칸 움직여야 y축으로 두 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인 거,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여기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한 칸에 두 칸. 이 1대2 비율이 기울기 2일 테니까 여기서 한 칸 움직여서 4까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3개의 부등식을 풀이하기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32번에 2번을 여러분이 해본다면 (532의 2번) 네. 마이너스 2랑 1. 그럼 결국은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라고 할까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도 연속적인 그래프고 마이너스 2, 얼마냐? 1, 얼마냐? 라는 값만 안다면 그 외에는 그냥 어떤 직선형의 그래프 기울기에 대한 요 생각만 해주면 되겠다. 다 마이너스 2, 3, 1, 3 동일하게 지나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이제 9라고 하는 것은 3, 4, 5, 6, 7, 8, 9 여기에요. 여기 9. 그래서 기울기가 2이거나 마이너스 2인 직선에 대해서 3에서 9까지 6칸 비율이 들어간다면 결국 여기는 얼마? 3칸이겠죠? 3칸 기울기가 여기서도 3칸인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하고 1에서 3칸이니까 4라고 하는 점, 이 두 점을 찍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라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뭐 개수가 꼭 1, 둘 다 1이라는 기울기가 여기도 1, x, 여기도 x 해서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이고 둘 다 양수면 1이고 라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534 보시면 절대값 2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기준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 1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기준이고 1 기준인데 각각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를 지날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 돼요. 그리고 1, 얼마일까? 라고 보면 1,3이 돼요. 3. 2분의 3.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이렇게 3. 그럼 이제 그 사이를 볼까요? 왼쪽과 사이와 오른쪽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도 음수 나오고 여기도 음수. 그럼 기울기가 어떤 직선이 나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쭉 나와. 그리고 요 사이에 있어서는 요 친구는 어떻게 돼? 양수가 나오고 요거는 아직 음수인 거잖아요. 이 사이에 값 뭐 0 같은 걸 이를테면 대입해 보자면 여긴 양수, 여기는 음수가 나올 테니까 결국 2x와 마이너스 x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인 직선. 기울기 정확하게 1인 직선. 그리고 그 외부에선 다시 기울기가 3인 직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요? 여기가 1,3이었거든. 3. 여기는 2분의 3이었고요. 자, 6까지 가야 돼. 6으로 가야 돼. 6으로. 그럼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야. 올라가야 되는 건 3칸이야. 근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뭐야? 3이거든요.
그럼 요렇게 한 칸만 움직여도 세 칸을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긴 1인 거고 여기는 2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2분의 3이야.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에서 6이면은 2분의 12. 2분의 12인 건가? 즉 2분의 9만큼 올라가야 돼.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분의 1. 2분의 3만큼만 이동하면 2분의 3, 2분의 9. 3대 9. 1대 3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도달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 2까지. 네,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그 범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간다. 이제 2차 부등식으로 가요. 2차 부등식. 이 차 부등식에서는 먼저 2차 부등식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5시까지니까 10분만 더 하겠다. 자, 2차 부등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다면 이제 두 x절편을 기준으로 y는 뭐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했을 때 a가 양수라고 다뤄보면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0인 케이스. 이것이 이 2차 함수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y는 0이라고 하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y는 0이라고 하는 게 x절편이니까 얘가 0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2차 함수와 이 x축이 동일한 점, 만나는 위치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 우리 절대값 부등식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 2차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 중에서 x축이 위에 있고 2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0 이하, 밑으로 0 미만에 있는 구간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2차 함수의 형태가 달라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어버린다면은 이때는 방향과 대답이 좀 바뀌게 되겠죠. 이 친구가 0보다 작은 걸 물어봤을 때 오히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이 아래쪽, 즉 알파보다 더 왼쪽에 있는 구간과 베타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구간을 물어보게 되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 때 0보다 작으면은 사이에 있고 0보다 크면은 양쪽으로 찢어져서 구하고가 아니고 모양에 따라서, 즉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그 질문과 대답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해도 이 친구는 결국 뭐 물어보는 거냐면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의 아래쪽에 있는 구간을 물어보는 거지만 우리는 편의상 어떻게 바꿔서 풉니까?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큰 구간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동일한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얘하고 얘는 전혀 반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답이 동일하기 때문에 더 편한 쪽으로 바꿔서 우리가 풀이를 하는 것이고,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미 2차 부등식을 구할 때 편의상 최고차의 계수를 양수로 맞춰놓고 구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결국은 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기를 하고 싶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요 계수의 부호에 대해서는 계속 좀 안고 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뭐 근하고 뭐 아래로 0보다 아래냐 0보다 크냐 뭐 요거만 구별하면 될 테고, 근데 이제 특수해 같은 경우도 형태가 있죠. 266페이지 볼게요. 네, 266페이지를 보면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x축과 두 번 만나서 질문을 이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
한 경우에 0보다 작을 때에도 뭐부터 뭐 사이다 라고 구간으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고 0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아무튼 이렇게 구간으로 대답하는 게 평범한 해가 된다고. 근데 이차 함수가 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거나 내지는 만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등식의 해가 좀 특수한 형태가 되는 케이스가 좀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가 나올 때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 초과가 될 때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 이하가 될 때가 있고 0 미만이 될 때가 있다. 각각의 경우 근의 형태는 4개 다 다르죠. 그래서 접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문이 좀 나오는 편이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거 x해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전부 해당하나요? 왜 그렇게 되나요? x-2의 전체제곱으로. 그죠? x-2 전체제곱이라는 얘기는 2,0에서 접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0, 즉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있는가? 큰 부분도 전부고 같은 부분도 있다.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 등호 하나 빠지면 대답이 달라지죠, 유진아. 이제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되나요? 어때? 뭐요? 예. 그거 쉽죠. 그거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대답만 해. 네. 해. 네? 언제 0보다 X 크냐고. 바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x 바이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요? 해가 3보다 커야 돼. 아 2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아 마이너스. 네? 또 진짜 그럼 어쩌면 좋냐. 아우 진짜. 아니, 시연아. 아니, 이게 어때? 시연 어때? 어때? 이런 그지? 인 모든 실수죠. 그지? 이 이차 함수가 언제 0보다 크냐고요. 다 0보다 크잖아요. 딱 얘만 빼고. 그지? x가 2면은 0이잖아요. 0보다 큰 게 아니라 0 되니까 2 빼고는 제곱해서 다 0보다 커진다. 그래? 준수야 이때는 어때? 그럼 6은 언제예요? 안 보여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하나 있네요.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2요. 맞아. 형태는 똑같아요. 질문은 달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냐? 작은 게 있나요? 없어요. 같은 거 있나요? 있어요.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질문에서는 얘가 해가 없죠. 0보다 작다라고 물어보면 작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뭐 2차 부등식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 해가 유일하게 하나 있대요. x는 p라고 하는 해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연우 씨. 어때요? 두 개가 있어요.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에요. 맞아. A가 양수면 그러면 해가 유일하지 않아요. 모든 실수가 돼요. A가 음수 위로 블록하고 접해야지만 여기 정확하게 0보다 크거나 같은 큰 거 없고 같은 것만 있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게 된다. 인 거죠. 그래서 x-p의 제곱 뭐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건 음수다. 이제 이런 것까지 보시면 뭐 접하는 경우에 특수해 또 얘기는 뭐 되고요. 다. 그리고 이게 266의 이제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고 내가 이거 오늘 과제 할 때 했나? 예. 과제 질문할 때 했나? 요거 하면 되겠다. 요거까지만 하면 제가 아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풀이를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절대값 x-2보다 작다를 푸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풀이를 보시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기준으로 여기 x 빼기 2가 0 이상인 경우와 x 빼기 2가 0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즉 x가 2 이상인 경우와 2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두 개의 2차 부등식을 이제 풀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그래프 얘기를 또 했었거든. 뭐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해설 풀이에 따라서 풀어보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래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왜냐? 여기 보시면 여기 절대값 x 빼기 2가 있는데 이 친구도 x-2의 완전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x-2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x-2의 제곱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이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뭘 다루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x-2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2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구간을 보면 되겠다. 그럼 이 문제를 순서상 우리가 어떻게 푼다? 우선 x제곱 빼기 x-2가 0보다 작은 것부터 계산을 해봐. 그러면 어디랑 어디죠? 마이너스 1하고 2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절대값, x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 따라서 0 이상의 부분이 그대로 복붙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0 미만인 부분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x축으로 얼마 평행이동?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들어간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 개 평행이동을 해줬으니까 0, 4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0초과 3, 2만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다 가능하다 이거죠. 563번에 보시면 덥죠. 사람이 많으니까요. 5, 6, 3 두 개 할게요. 거의 끝났습니다. 5, 6, 3 어렵다고? 그러면 구간을 나눠서 푸세요. 267페이지 563번 두 개. 그래프가 상당히 여러분이 까다로워하는군요. 그 수요일부터는 또 옮기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어? 옆에. 오. 그럼 매일 저기서요? 이제? 네. 와. 네.
보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리는 법부터 그때 우리가 다뤘었어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고 해볼까? 그때 x에만 전체 식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전체 식의 절대값 붙어 있는 거는 음수인 애들의 함수값이 다 양수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했고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 근데 요 제곱은 절대값 안 붙인다고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식도 결국은 x에만 절대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x가 0 이상인 애들만 0 미만인 요 애들은 없어지고 0 이상이었던 애들이 그대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를 그릴 수 있다면 그러면 절대값 x-2라고 하는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y절편 마이너스 2인데 여기 2인 애들만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가 0 이상인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5월 2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 이 두 개의 범위로 찾으시면 된다. 이것이었고요. 이 친구도 얘는 평행이동이 마지막에 한 단계 더 있는 거였다고. 얘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 친구였기 때문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먼저 뭐부터 그리면 된다? 순서상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 그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1 마이너스 3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네요. 마이너스 1하고 3을 근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네요. 근데 이 친구가 x에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여기 3, 0 이상인 부분만 쓱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을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초가 4 미만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다. 정도. 그래서 그 565번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혀 아닌 것 같죠? 보시면 이 친구 누구의 완전제곱식으로 되냐면 x-2분의 1의 완전제곱식이거든요. x-2분의 1.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지?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9인가? 19?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여기 절대값에서 2라고 하는 양수를 뽑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양수를 뽑아내면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틀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분의 19 푼 다음에 절대값 x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대부분 2차 부등식은 아마 거의 완전제곱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활용은 안 합니다. 활용은 뭐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푸시면 되고. 잠깐 5분 쉬고 이제 2차 부등식 뒤에 마무리 할게요.